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업자 교육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일러의 ABC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너무 중요한 법칙이기도 하고요. 간단한데 그 역할 분담이며 팀워크가 이제 이루어져야지 이 법칙이 통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일러의 법칙이랑 그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호일러 교수가 마케팅,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호일러의 ABC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어떤 타인에게 전달할 때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랑 잘 맞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이 법칙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별표를 제가 쳐놨는데, 제가 저저번 네 번째 시간인가 쇼더 플랜 내용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 결국에는 상품이나 모든 정보나 이런 비전들이 잘 유통되도록 전달을 잘해야 되는 유통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룹 사이즈의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만의 하는 사업이 아니다. 우드 정신으로 위드 정신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전달을 잘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ABC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ABC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A는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스폰서, 곧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B는 브릿지, 그러니까 연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있죠. 본인, 소개자, 이 사람이 B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 나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C, 클라이언트. 고객, 초대받은 사람, 이렇게 A, B, C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러 법칙에서 역할 분담을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순서를 간단히 이제 보시면 B, 그러니까 본인,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선 좀 있어요. 나는 일단 A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고객한테. 내가 초대받은 사람한테. 내가 정보를 전달할 사람한테 A를 프로모팅을 해서 A가 전달하는 말을 C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프로모팅을 잘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A가 전략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를 대할 수 있겠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맞춤형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 결국에는 사람 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C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A가 전달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B가 A에게 C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A가 그런 정보를 전달을 받고 C에게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결국 이 순서인 거예요. B가 C에 대한 프로모팅, A에 전달하고 A가 C에게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일러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전달할 사람들에 대해 사람을 굉장히 띄워놓고 격차를 만들어 둔 다음에 A가 C에게 정보 전달이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비의 역할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나눠보면 할 일들이 좀 있어요. 비의 역할을 잘 해야지 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비의 역할은 무엇이냐? 본인 소개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이라고 돼 있죠. 여기 글이 좀 많지만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설명까지 그냥 일단 잘 다 적어 놔버렸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따로 적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매뉴얼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본인 소개자가 할 일은 뭐냐? 첫 번째, 저 C에게 A를 사전에 프로모팅 잘 해둔다. 아까 방금도 제가 격차 이론 얘기했는데, 프로모팅 굉장히 잘 해둬야지 말이 전달이 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A에게 C의 정보를 사전에 잘 전달해둔다. 이건 B가 잘 해야 되는 역할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해야 될 게 C, 클라이언트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내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 이틀이나 뭐 하루 전에 약속을 잘 확인하고 미팅 장소에 무조건 먼저 도착을 해야 되고 자리 배치는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해둬야 되고 막 시끄러운 데서 이런 미팅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적어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폰서가 벽을 등지고 앉아서 클라이언트가 스폰서의 말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테이블 이제 자리를 배치를 내가 미리 잘 전략을 짜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프로모팅하고 스폰서이신 그 스폰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뭐 우리가 식사보다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1차 미팅 저희가 밥 먹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티타임으로 이제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차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A가 이제 말을 할 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내가 잘 듣고 있고 긍정하고 그렇지 그렇지 하는 동의하는 그런 표시,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 진행 중에 이제 끼어들지 않는 거.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A가 이제 잘 말하고 있는데 나도 이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려. 그래서 설명 중에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말을 끊어.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말을 이제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잘 듣는 경청의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집중한다. 그리고 다른 업무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사장님 이거 안 할 것 같지만 막상 미팅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던가 다른 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이제 그 뭐지 약간 분산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C와 같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할 게 있냐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C가 잘 듣고 있는지 얘가 반응이 있는 건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이제 스폰서님이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내가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또 잘 듣고 여기서 잘 듣고 C의 반응 보고 내가 이렇게 잘 집중하고 뭐 적을 거 있으면 좀 끄덕이 적고 뭐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장님들 이런 거 해보면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거든요. 진짜 전화 받으러 어디 튀어나가거나 정말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폰서 난감하죠. 왜냐면 나 집중하고 있는데 같이 집중하는 한 사람이 더 있어야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설명 중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설명 중에 이 부분이 내가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스폰서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 끼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A에게 질문을 해서 스폰서님에게 질문을 해서 A가 이제 C에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가 설명을 내가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 정보를 A에서 끌어내서 C에게 듣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꾸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A의 엄청난 우리 그 노하우를 가진 스폰서님이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인데 내가 이런 자리를 실컷 만들어 놓고 내가 떠들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5번 설명이 이제 마치잖아요. 마치면 C에게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까지 스폰서한테 맡기면 이게 조금 법칙에서 좀 어긋납니다. A가 설명을 잘 하고 나서 자세한 거, 뭐 후속 조치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그 신규 사업자 어 뭐지 저기 안내하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회원 가입하는 거, 제품 구매하고 애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활용하는 거, 카톡방 이런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유입하는 거, 입장하는 것들 그런 후속 조치는 B가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가 정확히 안 되면 안 돼요. A가 설명이 끝났는데 그래 미팅 끝나서 잘 들었지? 이제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까지 B가 해야 될 것들은 정확히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클로징인 겁니다. 그래서 B에게 역할이 이렇게 좀 나열돼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A 역할도 있죠. 스폰서도 당연히 잘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C의 정보를 충분히 정확히 받은 후에 이제 미팅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정보를 이제 난 그런 거 필요 없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정보를 잘 받고 거기서 전략을 짜고 같이 함께 전략을 짜고 미팅에 임할 수 있도록 스폰서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전문성, 사업 지식, 복장 같은 거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냥 집에서 마실 나가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이 프로페셔널한 얼굴, 그런 태도를 겸비를 해서 갖춰서 이 미팅에 나간다. 당연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업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설명 후에 Q&A 시간을 꼭 갖는 거.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를 프로모팅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소개한 사람을 내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미래 가능성이 엄청 뛰어나다. 굉장히 좋은 스폰서를 만났다.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났다. 좋은데 이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B를 굉장히 프로모팅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프로모팅 잘해서 끈끈한 이제 뭔가 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A가 B를 뭐 이렇게 저기 나쁘게 얘기를 한다던가 B가 스폰서를 나쁘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 호일러 법칙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미래 신뢰를 하고 프로모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B가 뭔가를 할 때도 같이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C가 또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이게 굉장히 끈끈한 사업이구나. 서로 팀워크 잘 되고 나는 이 팀에 들어가면 참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운영 중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좀 전에 B를 프로모팅하고 A 역할에서 있었는데, 이제 B 역할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한다고 했었죠. 후속 조치를 시작한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팅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잘 듣고 뭔가 이제 반응이 이렇게 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된다. 결국엔 온보딩인데, 온보딩이 뭐냐? 어, 그 회사에서 이제 쓰는 용어죠. 신규 입사자가,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가 조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온보딩인데 이 온보딩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48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서도 48시간 내에 자꾸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너 이제 단톡방 초대됐어? 내가 어제 말한 그 제품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해서 받으면 나한테 알려줘? 아니면 받았니?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제품 먹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 자료를 참고하면 돼. 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미팅하고 땡 하고 연락 없이 뭐 한 달 지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시간 안으로 무조건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된다. 온보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내가 기반을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시스템. 나도 처음에 이런 걸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이플 메이킹도 시작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같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독서 모임도 같이 하면서 그 미팅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 있어. 절대 급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처럼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 팀이 들어와서 하면 사업이 자연스럽게 돼. 라고 이렇게 잘 안내해서 권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온보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전달 후원 육성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사업이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는 건데 후속 조치는 결국에는 후원의 첫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쭉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이 온보딩, 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잘하고 육성, 결국엔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복제가 될 수 있는 단계, 육성 단계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쇼더 플랜에서 나왔지만 신규 사업자 9단계 성공 공식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린 게 이거란 말이죠. 첫 번째가 단톡방 참여, 홈페이지 설치 맞죠? 사업 설명 듣기, 이런 사업이야. 교육에 참여하게 해주고 제품 구매하고 애용하게 해주는 그 단계를 내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3번까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됐으면 처음부터 바로 명단 작성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 제대로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온보딩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명단 작성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조금 더 사업자 마인드셋이 될 수 있도록 그 셋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단계를 4번부터 8번까지 쭉 밟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와 똑같은 과정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업의 어떤 그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결국에는 이 호일러 법칙에서 비롯될 수 있다.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정보 전달이 잘 되게 할 수 있다. 쇼도 플랜도 그렇고, 제품 전달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전달하는 게 모든 것들이 결국엔 전달이기 때문에 원래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률 높게, 거절 당하는 확률이 더 낮게,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ABC 법칙 정리하면 이게 1번 이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딱 적당한, 적절한 아주 좋은 유용한 법칙이므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AB 역할 분담이 있었죠. 그 역할 분담을 제대로 했을 때 이 법칙이 통한다. 어설프게 A가 어설프거나 B가 어설프거나 어쨌든 두 사람 중 하나라도 뭔가 어설프다면 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법칙이 통할 수가 없다. 정확히 준비를 하고 이 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A, B 끈끈한 그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3번인데 4번으로 돼 있네요. 3번 후속 조치. 그래서 후속 조치는 B의 역할인데 후속 조치를 통해서 온보딩 이 사업을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내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홀러 법칙에 대해서 마쳤습니다.